승조원들이 흰색 정복을 입고 갑판에 정렬해 있습니다. 군함이 먼 바다로 떠날 때 치르는 해군 특유의 의식입니다. 지난 1일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이 샌디에이고 기지를 출항했습니다. 미국 군사 매체들은 워싱턴이 인도태평양 전방 정기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삼아 앞으로 5년 넘게 동아시아 붙박이 항모로 작전을 펼치는데 현재는 하와이를 지나 괌에 근접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항모는 지난 6년 동안 오버홀이라는 대규모 정비를 거쳐 역대 동아시아 전담 항모 가운데 최강 전력으로 거듭났습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최신 스텔스 초음속 함재기 F-35C와 무인 공중급유기가 처음 실렸습니다. 기존 함재기 슈퍼호넷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격 반경과 파괴력이 동시에 향상돼 중국의 위협권 밖에서 중국과 북한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노후화된 레이더, 전투체계 그리고 핵 연료봉 등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아마 최신형 함모인 제럴드 포드급 항모에 버금가는 성능을 회복함으로써 미 항모가 없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먼바다에서 대규모 연합 해상 훈련을 벌였고 중국은 야오닝 항모 전단을 앞세워 타이완 포위 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워싱턴 항모의 전개로 사상 유례 없이 100일 넘게 이어진 동아시아 항모 공백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성조기와 하늘색 항모 깃발을 펄럭이며 미 해군 73번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이 버지니아주 노포크 기지를 출항합니다. 지난 6, 7년간 핵연료까지 모두 바꾸는 대규모 정비 오버홀을 거쳐 새로 태어났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목적지는 동아시아입니다. And we are actually the host for Southern Seas, which is George Washington's transit around South America and over to San Diego and ultimately to Japan. 9년간 동아시아를 누빈 레이건 항모와 임무 교대를 해 오는 7월 일본 요코스카 미 7함대 기지에 전진 배치됩니다. 조지 워싱턴은 스텔스 전투기 F-35C로 무장해 은밀성과 타격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항모용 무인 공중급유기 MQ-25도 배치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작전 중 급유를 할 수 있어 함재기들이 미사일을 더 많이 싣고 원거리 작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One that's going to provide the ability to alleviate the tanking duty that is being put on the F-18. 역시 스텔스 함재기인 F-35B로 무장한 중항모급 강습 상륙함 박서도 곧 동아시아로 전개됩니다. 이에 맞서는 중국은 1번 항공모함 랴오닝과 2번 산둥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3번 푸제는 시운전에 돌입하는 등 디젤 추진 항공모함 3척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최근엔 랴오닝함 갑판에 스텔스 전투기 J-35 실물 크기 모형이 실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최정예 항모에 맞서기 위해 중국도 스텔스 함재기 운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데 서태평양을 둘러싼 미중 군비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항모가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며 부산항에 들어옵니다. 미 해군 핵 항모로선 지난해 11월 칼빈스남 이후 약 7개월 만에 우리나라 입항입니다. F-18 슈퍼호넷 전투기 약 50대에 조기 경보기, 해상 작전 헬기, 여기에 이지스 구축함인 할시함, 다니엘 이노우에 함 등이 항공모함 전단을 구성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웬만한 국가의 전체 공군력에 버금가는 전력입니다. 루즈벨트 항모는 다음 주 처음으로 수중과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한미일 남해 연합훈련에서 사령 탑격인 기함의 역할을 맡습니다. 이번 훈련은 다영역 작전 능력을 해상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우방국 해군 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하루 앞서 중국의 정보 수집함 진싱함이 부산과 대마도 사이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진입했습니다. 한미일 다영역 훈련 감시를 위해 전개된 걸로 보입니다. 푸틴 방북 일정에 맞춘 듯 지난 18일 시작된 러시아 해군의 훈련도 동해 북쪽 바다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바다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중러, 5개국 함정들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사실상 동맹 수준의 군사조약을 체결한 중러의 군사협력 동향에도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복구에 북한 군대가 직접 투입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는데 국정원은 양국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동아시아를 작전 지역으로 하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의 미국 복귀가 결정되면서 레이건 항모는 지난달 16일 8년 넘게 모항으로 삼았던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출항했습니다. 현재는 중국과 필리핀 사이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임무를 교대할 항모 조지 워싱턴이 배치될 때까지 대중국 압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SBS에 레이건 항모의 동아시아 마지막 훈련은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남해나 동해로 진출해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겁니다. 이번 한미일 훈련엔 기존 항모 주도의 대북 미사일 방어 훈련은 물론 새로운 훈련도 추가됩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지난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안보 대화에서 합의한 프리덤 엣지의 시범 훈련으로 해상만이 아니라 수중과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 분야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일 군 당국은 이번 항모 연합훈련에서 다영역 훈련을 시범적으로 해본 뒤 올 여름 프리덤 엣지 훈련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3자 훈련을 프리덤 엣지로 명명하고 올여름에 최초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첫 시도인 만큼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에서 다영역에 어떤 분야가 적합할지 세 나라 군 당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